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실적 발표를 끊었습니다. 마소 실적 발표에서 알려준 중요한 내용들도 있어서 정리 좀 해보고요. 또 지금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 현재 상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소 실적과 향후 전망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기준이죠. 아침에 마소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 딱 봤는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5% 넘게 급락하는 거예요. 와,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때 진짜 와, 솔직히 망했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망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으로 2, 3등 정도 안에 마소가 지금 들어있는데 이거 작년에 수익 낸 거 다 반납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소 실적이 빅테크 분위기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빅테크 주식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무래도 다 비슷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야, 이거 마소 빠지면 진짜 빅테크 다 끝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걱정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1시간 반인가 2시간 있다가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기업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마소 CEO와 회계 담당자가 Q&A도 받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그때 다행히 향후 전망도 탄탄하게 불러가지고 세상에 여기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 넘게 빠졌다가 플러스 1, 2%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무려 7%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요. 세상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2위, 약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원화로 2천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이 회사가 그냥 실적 발표 이거 하나로 7%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엄청난 변동성 장세입니다. 눈치 보기와 기싸움이 엄청난 시장 같고요, 정말. 그래서 마소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일단 제 생각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확실히 요즘같이 막 불안하고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이고 멘붕 오는 장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냥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이럴 때 제가 들고 있는 기업이 뭐 하는지 한번 보면 좀 불안함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새로 나온 김에 잠깐만 같이 살펴보면요, 이 큰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둘 다 20%대에 성장을 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제가 캐시머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매년 20%씩 계속 성장합니다. 이 큰 기업이 그냥 복리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딱 돈 버는 분야가 3개입니다. 크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여러 서비스들을 통칭해서 클라우드 부서가 있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자료를 만든 것도 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구독료를 따박따박 내는 고객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피스 365라고 하는 이런 업무용 툴, 프로그램, 협업 관련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생산성 관련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PC 게임 쪽,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윈도우, 컴퓨터 애플 거 아니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윈도우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쓰고 계신 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노트북이나 이런 하드웨어, 기기도 내고 있고, 콘솔 게임 이런 것들 요 부서. 그래서 이렇게 3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서 이해가 잘 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향후 전망도 좋게 보는 편인데, 요 세 분야가 이렇게 20%대 골고루 성장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밀어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가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한 발언들을 한 걸 제가 싹 정리해왔습니다. 이쪽에 적혀있는 클라우드, 전 세계 2위죠. 아마존 다음으로 큰 클라우드 애저, 이게 46%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성장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0%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두 번째가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PC 르네상스가 왔다. 수요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다른 반도체 회사들 CEO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지금 PC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PC가 많이 팔릴수록 윈도우 라이센스를 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수혜를 보더라고요. 윈도우 월간 활성 이용자가 무려 14억 명을 돌파했답니다. 와, 엄청나죠. 무려 딱 1년 전에만 해도 13억 명이었는데 또 1억이 늘었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되게 이쪽에 만족하면서 말을 했고, 추가로 협업 관련 프로그램이죠,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팀즈라는 것도 벌써 월간 활성자 2.7억 명 돌파했고, 포춘 500대 기업 90%가 사용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엄청나죠. 기업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기업들과 함께 큰다, 뒤에서 도와주면서. 또 이것도 재밌었는데, 링크드인이라고 요즘 빅테크 실리콘밸리 인재 채용 쟁탈전이라고 불리잖아요. 인력 채용을 도와주는 글로벌 1위 플랫폼인 링크드인 성장이 강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향후 성장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사티아 넬라가 이것도 직접 말한 건데, 2020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사이버 보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보안이 올해도 역시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수혜주이기도 한 거죠. 사이버 보안 수혜주. 확실히 보면서 야, 유망한 분야는 진짜 다 가져가는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게임 사업 투자도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게임 단독으로 비중이 좀 작은데 이쪽을 이제 향후에 성장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하고도 얽혀 있고요. 요게 이제 주요한 발언들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매출 성장세인데요. 이렇게 좀 둔화되더니 이렇게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이 강력할 것 같다고 사티아 넬라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서 기회를 보는 것인지 이번에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는 주요 게임사를 인수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독점 이런 거에 문제 없이 한다면 예상대로면 2023년 합병 마무리가 될 텐데, 이러면 한 큐에 세계 3위 정도의 게임 회사로도 올라선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마소는 이쪽에서 또 기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향후 먹거리로.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향후에 유망한 클라우드와 기업과 개인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분야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PC, 메타버스에 연결되는 게임까지 골고루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다 들고 있어서, 그리고 또 부침 없이 꾸준히 성장해서 좋아하는 기업인데 요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이번 실적 발표를 좀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최고 재무 담당자죠, CFO 에이미 우드 CFO가 나와서 또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급반등을 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소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20%씩 성장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심리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요구하는지, 얼마나 까다롭게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CFO가 향후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다행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거 하나가 혹시나 코로나 모멘텀 덕분에 코로나빨로 마소도 그냥 잠깐 반짝했던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향후 매출 전망 여전히 좋고, 또 경쟁 심해지고 비용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영업이익률 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인플레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걸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이고 기업이고 생산성 높이기 위한 수요가 강력하다. 생산성 하면 또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 발언들을 쭉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마소에 그래 너무 불안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쭉 보고 장 반응을 보면서 느낀 신호가 뭐냐면, 지금 영상 올리는 시점으로 다음날 새벽에 이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여기서 엄청 장이 요동칠 수 있는데 급반등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연준 의장이 물론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주식들은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있냐 없냐를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만 빠져도 지금 주식을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인플레 대응 잘하는가를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을 최소한 유지 올리는 거 아닌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이나 금융주들 중에서도 인건비 대응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쭉쭉 빠지고요.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경쟁 심화된다면서, 물론 구독자도 둔화된다고 했지만 경쟁 심화된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을 낮췄거든요. 영업이익률을 낮추니까 확실히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목표 주가도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 축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이 유동성을 줄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쪽에도 견딜 만큼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봤을 때 진짜 웬만한 실적 안 나오고서는 저 같은 경우도 마소 실적 보면서 이렇게 잘 나와도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지금 상당히 잔뜩 움츠려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하루하루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숫자들도 계속 변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시총 상위 10개를 보여드리는데 애플 마이너스 13%, 마소 17.5%.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이 빠져 있고요. 알파벳 15% 넘게 빠졌고, 아마존, 테슬라 25% 넘게, 페이스북도 20% 넘게.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긴축 우려와 각종 조정 이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움츠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선방하고 있고, TSMC 15% 빠져 있고, 엔비디아 35% 넘게 빠져 있습니다. JP모건도 15% 정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소가 그래도 실적 방어 잘했고 전망 좋게 주면서 일단은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영향을 좋게 준 편이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이어서 테슬라도 실적이 예정돼 있고 애플도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이런 소위 높은 프리미엄을 그동안 받았던 걸 정당화할 정도로, 뒷받침할 정도의 좋은 실적이나 향후 전망을,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 향후 전망을 잘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이게 지금 마소 실적과 주가 차트인데요, 흰색이 주가 흐름입니다. 주가는 쭉 빠지고 있고요, 이 형광색이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인데 마소 실적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잘 나오든 말든 긴축, 돈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괴리가 점점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시작하면서 마소 실적 발표했고 빅테크에서 테슬라 관건일 것 같고 애플 이렇게 이번 주에 핵심일 것 같고요. 요 사이에 요 27일 아침에 한국 기준으로 요때 연준 기자회견에서 1차적인 변동과 요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또 한 치 앞이 정말 안 보이는, 이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차트인데요. 보시면 흰색이 테슬라 주가인데 이렇게 주가는 계속 요동치면서 내려가고 있고 예상 실적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이렇게 버는 돈의 100배 가까이 가치 평가를 해주는 게 맞냐, 이런 의구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돈 거둔다는데 이제 예전이나 그랬지 아무리 뭐 테슬라 유망해도 이게 뭐 적정 가치가 맞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라던가 전망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2월에도 빅테크 실적 이어지는데요. 2월 1일날 알파벳, 스벅 있고 2월 2일날 페이스북, 메타, 3일날 아마존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먼저 넣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초미의 관심사는 일단은 1월 27일 한국 기준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구간에 연준이 이제 회의 결과 발표하면서 새벽에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그 걱정했던 돈을 거두는 테이퍼링이 언제 조기 종료되는지, 당장 금리 인상을 도대체 몇 번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 단서들이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망을 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일인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소에 이어서 연준 그리고 테슬라, 애플이 정말 구원투수가 되어줄지 잘 방어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15% 넘게 고점에서 빠져 있고요. S&P 500도 뭐 거의 1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2016년에 16% 넘게 빠졌었고 2018년에 22% 넘게 빠졌었고 2020년에 코로나 때 거의 30% 가까이 빠졌고 2022년 어떻게 2년마다 이렇게 찾아오는지 15%, 16%가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이게 느끼는 거는 2년마다 찾아오는 일종의 확신 테스트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들고 있는 주식들 얼마나 확신을 갖고 들고 있느냐. 이제 왜냐면 이게 모르면 쫄려가지고 팔게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라 트레이딩 개념이나 단기적인 매매 관점이라면 뭐 확신 테스트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장기로 들고 가려고 마음먹었던 분들한테는 이때마다 한 번씩 그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매번 느끼는 건데, 이 확신 테스트를 이겨내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나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덜 불안할 수 있었던 거는 잘 아느냐 여부인 것 같더라고요. 오죽 불안하면 저도 오늘 간만에 마소 실적 제대로 한번 뜯어봤거든요.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하는데 오늘은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하는 말 스크립트 하나하나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CEO랑 CFO가 무슨 말 했고 어떤 Q&A가 있었는지까지 다 읽었는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잘하고 있구나, 지금 전혀 외부적인 대외 이슈와는 무관하구나, 역시 확신 테스트를 이겨내려면 공부를 미리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긴 한데 그림하고 숫자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앞에 한글로 그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그건 봐도 충분하신데, 마소 실적 발표 이 원문하고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제가 고정 댓글 더보기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혹시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진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배당을 주는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고정장, 하락장, 급락장이 오면은 견뎌야 되잖아요. 들고 있으려면 진짜 견딜 이유가 필요한데, 배당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려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요 배당 관련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루는데, 마침 또 조정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로고가 써 있는데 2월 16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내에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와요. 여기 뭐 애플도 있고 지금 아마 들고 계신 기업들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배당이 뭐 크지도 않고 주가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손실 보는 금액이 당연히 더 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배당 투자하면서 팔까 말까 고민될 때 근데 배당이나 한 번 더 받고 팔지 뭐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고, 미국 주식은 이렇게 배당을 3개월마다 꼬박꼬박 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ETF 기준으로 QQQ 기준으로 고점에서 15% 넘게 빠져 있고, 올해 기준으로는 고점에서 13% 빠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거의 평균 이상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막 급락할 때 진짜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 보면서 조정을 이렇게 한 2년마다 겪어본 것 같은데, 이게 참 조정장이 온다는 걸 알고 맞아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걸 겪으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늘 같이 기업 공부해보면서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당분간은 변동성이 엄청 클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